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결혼한 딸이 요즘 얼굴을 안 비춰요. 아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속상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모님들의 눈빛에서 슬픔과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들은 어린 자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 도리어 관계를 악화시킨다니.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되살릴 3가지 특별한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배우게 될 기술들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바꿀 수 있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모르는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상담실에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딸이 요즘 저와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뭐라도 말하면 짜증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어머니는 딸에게 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윗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건 어때?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해결하려고만 하시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는 척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부모가 모른 척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깊은 배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먹자. 엄마, 추워요. 옷 입어라. 문제와 해결책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는 것은 성장의 일부입니다. 부모가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 60대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살 된 아들이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말리는 게 맞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왜 퇴사하고 싶어 하나요?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안 된다고 말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척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판단으로 아들의 선택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를 피하게 되었죠. 반면에 모르는 척을 잘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의 동네 김 여사는 딸이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선택이니 존중한다. 단,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조언도 해주고 싶었대요. 하지만 김 여사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집에 찾아왔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내 선택을 존중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은 감정을 눌러 참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기법이 아니라 세대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네가 어떻게 결정하든 지지할게. 해결책보다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없는 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첫 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전세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아빠,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주저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아들은 고마워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아들이 또 연락해 왔습니다. 아빠,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요. 이번에도 저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요청은 늘어갔고 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과의 대화가 점점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뭔가 관계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제가 돈 없는 척의 지혜를 배우게 된 계기입니다. 돈 없는 척이라니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힘들면 서로 돕는 게 가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 30대의 83%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보다 빚진 느낌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해 제 친구 박 선생은 딸의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하려 했습니다. 딸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 하고 싶어요. 박 선생은 처음에 서운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데 왜 안 받아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빠의 도움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박 선생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딸의 거절은 부모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독립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박 선생은 돈 없는 척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서 큰 돈은 어렵구나.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더 기쁘다. 놀랍게도 이런 태도 변화 후 오히려 딸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경제적 부탁이 아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척은 단순히 지갑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재정적 독립 선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달 상담을 받은 60대 어머니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달 용돈을 보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용돈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주고 싶은 마음과 자녀의 독립하고 싶은 마음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어머니는 결국 용돈 대신 가끔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말해.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부모가 지갑을 닫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어른으로 인정하는 따뜻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서 큰 도움은 어렵지만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네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더 행복하단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기술인 돈 없는 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술인 못 본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추석, 제 상담실에 오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추석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둡고 아들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알아챘다고 해요. 저 둘이 분명 싸웠구나.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물어봤을 거라고 합니다. 무슨 일 있니? 왜 얼굴이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주방에 왔을 때도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희 표정이 안 좋은 거 아셨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못 본 척의 힘입니다. 못 본 척이라고 하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니,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부모의 고급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전지대란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의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배웠습니다. 왜 울고 있니? 무슨 일 있었어? 누구랑 싸웠니? 이런 질문들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인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상담을 받은 이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사님은 딸의 상황을 못 본 척하지 못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질문으로 딸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딸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못 본 척을 잘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아들이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렵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것 먹으러 갈까? 처음에는 아들의 실직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최 선생님은 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것, 그동안 어떤 고민을 했는지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캐물었다면 아들은 아마 자신의 계획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못 본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도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말하지 않을게라는 깊은 배려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일 때는 부모의 즉각적인 질문이나 판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부모에게 전했을 때 어머니는 속으로는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떨어진 거지? 누가 대신 승진한 거야? 너무 실망했겠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질문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영화 볼까? 딸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승진에 실패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내 승진 실패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아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들을게. 지금은 그냥 함께 있어줄게. 네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인내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깊은 신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부모-자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기술인 못 본 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조언보다 함께 걷기입니다. 아들이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다른 회사로 옮길까 고민 중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이런데 회사를 옮기면 어떡해? 내 경험으로는 참고 버티는 게 최선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니?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자신의 상황, 고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뿐이었죠. 대화가 끝날 무렵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언보다 함께 걷기의 힘입니다. 조언보다 함께 걷기란 무엇일까요? 부모의 조언은 때때로 길을 알려주는 것보다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상명하복형 조언 스타일에 익숙합니다. 문제를 듣고 바로 해결책을 주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조언 방식은 자녀가 어릴 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감정적 동행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코칭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생각하는 가능한 선택지는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경험으로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순간 성인 자녀의 뇌에서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반면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라는 말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화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딸이 결혼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아빠,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요? 예전에 저라면 바로 제 의견을 말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 내 생각에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니?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니? 10년 후에 너희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 딸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답을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네 곁에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로서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조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언보다 함께 걷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듣고 계시죠? 이 내용을 실천하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도움보다 믿음이 먼저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6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딸이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매일 딸의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죠. 이 어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넌 쉬기만 해. 처음에 딸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고맙지만 저희 부부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순간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려는데 왜 거절하지? 처음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자신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앞서갔구나. 너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필요할 때 불러줘. 그 뒤로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움보다 믿음이 먼저다의 힘입니다. 도움보다 믿음이 먼저다란 무엇일까요?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해줄게.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너는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에게는 이런 도움이 때때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20, 30대는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 심리적 빚, 즉 감정적 부채를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의 도움은 처음에는 자녀에게 위안이 되지만 반복되면 자율성 침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아들이 새 직장에 들어갔을 때 박 선생님은 매일 전화해서 잘 적응하는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힘든 건 없어? 도와줄 일 있어? 아들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박 선생님은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그리고 전화 대신 가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응원한다. 놀랍게도 한 달 후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덜 도와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역설적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간과 자율성을 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말해줘와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는 말에 온도 차이를 느껴보세요. 전자는 조건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고 후자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이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 네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부모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압동의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고 처음 말했을 때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들에게 필요한 건 내 도움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구나. 지금까지 두 번째 지혜인 도움보다 믿음이 먼저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언어를 바꿔야 할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30인데 그런 질문들이 가끔 부담스러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한 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책 읽고 있니?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가장 보람찬 점이 뭐니?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만남도 길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대화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를 바꿔야 할 때의 중요성입니다. 아이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사랑 표현 방식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살핌과 가르침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밥 먹었니? 는 너를 돌보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공부해라는 너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에게는 존중과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보살핌 대신 인정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20, 30대 성인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와 내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서 더 잘 알아와 너는 아직 어려라고 합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딸이 결혼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정 선생님은 매번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딸은 점점 요리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고 함께 주방에 서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상담 후 정 선생님은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네가 만든 요리가 정말 맛있구나. 네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놀랍게도 딸은 다시 엄마와 요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심지어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의 힘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능력을 존중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밥 먹었니? 돈은 괜찮니? 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런 말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신다면 사랑의 언어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의 의견이 궁금해.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직접적인 보살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존중받는 성인으로서 여러분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변화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언어를 바꿀 때 자녀도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전화가 더 자주 오고 진심 어린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3가지 기술과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3가지 핵심 기술은 첫째, 모르는 척하기. 둘째, 돈 없는 척하기. 셋째, 못 본 척하기. 그리고 이어서 배운 3가지 지혜는 첫째, 조언보다 함께 걷기. 둘째, 도움보다 믿음이 먼저다. 셋째, 사랑의 언어를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